여기 신금일주 누가 있던가요? 아,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제외, 이렇게 얘기하고. 신금은 이게 선비예요? 이게 갓이잖아, 갓. 선비. 선비는 속이 좁아요. 속이 좁다. 속이 좁다. 선비는, 좀 쫀쫀해요. 글자가 말라서 그런가? 몰라. 속이 좀 좁아, 쫀쫀하고 불편해. 그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싫어해. 말라서 그런가 봐. 그래, 엄청 강하죠.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상당히 싫어요. 신금일주들이, 그리고 신금이 어찌 보면 완성된 보석이잖아요. 나는 완성됐어,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나는 누구 눈에 띄어야 돼,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인정 안 해줘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사주가 신금일주가 탁 해져 버리면 유혹 쪽으로 가버려요. 뭐 빚 받으려고, 난 내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참 예외인데 저분은 아닌 것 같아. 변덕스럽기도 하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르다, 사주가 올바르다라고 했을 땐 모범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어떤 관살이 없어도 주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할 수 있어. 내가 자꾸 느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보니까 내가 좀 더 반듯하려고 노력하는 기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일종의 주변을 의식하죠. 편관칠살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의심을 하고, 내가 걸을 때도 반듯하게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잘나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분에 모범적이어야 되고,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요. 신금 자체가. 그리고 신금 자체가 보석이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뭐,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원래 이제 잘 살아야 되고, 잘못 살면, 제사주는 보통 아시니까, 제사주가 제가 성남에서 이걸 할 때 나와 똑같은 사주를 들고 왔어요. 근데 여자야.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건데, 모자, 얼굴도 그렇게 이상하게 추려갖고 내가,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이게 다시 불러보세요. 58년 4월. 그래? 뭐 똑같은 건데 이상은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아픈 데가 많고, 뭐 했냐니까, 진짜 유흥을 했고, 그러다가 판에 가 설거지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대운이 그때 그러면 여자니까, 이제, 뭐로 가냐면, 음으로 갔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주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살까? 이런 아이러니함을 느끼네. 이제 똑같은데 이제 유흥 쪽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자니까, 무술이니까, 첩자고 무술이니까 대운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음이 저는 이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는 형태죠. 그건 양대운으로 가잖아요. 그럼 목생화, 양대운으로 가니까, 여자가 양대운으로 가면 누구도 건봐요. 남자의 대운 있죠. 주변에 남자들의 인기가 있거나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그 삶은 피곤하죠. 삶은 피곤한 거지. 그래서 뭘 할 수는 없고, 그땐 세상엔 똑같은 사주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주는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본인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본 거. 그렇게 본 거. 똑같은 사주가 왔어. 어떻게 그러겠지. 그런 케이스였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옷이 추레하고 좀 그런, 추레한 걸 기준이 아니지만,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그러면 안 돼.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금은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뭐가 돼요?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보석입니다. 나는 언제나 보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석이기 때문에, 뭐냐면, 인기가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든 인정을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됐는데, 신금이, 만약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평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평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완성된 보석에 뭐가 온 거야? 토치램프를 갖다 끓여야 되니까, 좋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토치램프를 아니다. 그래서 그걸 평관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신금 입장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간목입니다. 간목을 좋게 쓰냐라고 따지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신금은 보석이잖아. 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히면 돼, 안 돼? 근데 무토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를 제하는 뭐가 오는 거야? 간목이 오기 때문에 신금 입장 속에서는 간목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요거를 생각하면 또 하나 알 게 뭐가 있냐면, 자, 간목일지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뭐가? 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진토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의외로. 그럼 얘 입장 속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고, 신금 입장 속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목이 필요한 거야. 왜? 얘 입장 속에서는 토를 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논리를 이해하면 이게 아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편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주를 볼 때 뭐가 더 중요하다?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제가 생한 관은 나한테 뭐 자식이잖아요. 따지면 이해했죠. 그 관 때문에 내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골치 아픈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런 인용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금 입장 속에서, 그러면, 신금 입장 속에서 경금을 만난다. 그럼 이건 우리가 겁재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야? 완성된 보석 옆에 이게 있으니, 내가 그릇의 노릇을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그럼 비겁이란 유용성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약했을 땐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경금에 대해서 내가 치이지 유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이해했죠? 아까지 그런 정화가 왔을 땐 내가 이제 녹아야 되니까 불편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예민해져. 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고, 제가 때문에 경금은 이게 완성이 안 된 거고, 얘는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깨진다니까. 그때는 보석은 보석으로 보면 큰 돌이 들어오면 이게 깨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겁이라는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좋지 않구나라는 논리도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신금은 오로지 뭐만 필요하다? 임수만 필요하다. 왜? 신금은 임수가 왜 필요하냐면, 물에 깨끗이 씻겨서 빛이 나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임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계수는 우리가 그걸 빗물로 보는데, 빗물은 뭐냐면 흙탕물이다 이렇게 해서, 보석이 있는데 비가 와서 치니까 그 친 물로 나의 보석 그 존재 가치가 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로 쓰는 것보다 임수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신금은 보석이니까 빛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하다. 태양빛 아래서 빛이 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평관보다도 어떤 관이 좋다? 정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대신에 신금이
가까이 있으면 돼, 안 돼? 합을 해버리니까 떨어져 있음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지금 내년에 병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보다 더 훨씬 올해보단 더 나아지겠죠. 네. 올해보단 더 좋아지겠죠. 관이 오니까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따지면. 관이 왔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정화일주, 지금 올해 정화일주들이 을목이 오면 이제 편인이 오니까 이제 골치 아프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도 보면 정말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그 약간, 편인이 이게 일경은 진로 변경. 진로 변경. 학생들 같은 건 진로 변경. 그 다음에 문서로 인한 고질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축, 신해, 그 다음에 신해, 뭐, 만약에 신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신금 입장 속에서는 다 밑에 근이 없죠. 힘이 없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일간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근이 없는 상태의 보석은 또 값어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금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라 그래? 근이 확실하게 있어야 빚을 내고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금이 을목이 있으면 어떨까? 을목이 올라가면 이게 을목이니까 묘목이고 을목이 있으면 이건 뭐라 을신 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칼이, 이거는 신금이고, 이건 을목이 오면, 이건 꽃이잖아요. 이건 보석이고, 보석 속에 꽃이잖아요. 이게 좋다, 이거죠, 좋다. 좋은데,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극대니까. 이렇게 되면, 떨어져 있으면 유명하거나, 잘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떨어져 있음이 가장 좋고, 같이 있으면 극하니까, 뭐, 이래서 남자입니다라고 하면, 부인 때문에, 돈 때문에, 고달픈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 신금 입장 속에서 기토가 있으면 기토는 진흙이잖아요, 진흙. 진흙 속에 보석이라고 그러나? 이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육신적인 개념도 그렇게 하나, 둘씩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 그리고 신금일주가 원래 가을이 좋죠. 좋기는. 왜? 근이 있으니까. 그 인월 같은 경우는 임묘진월호는 근이 약하니까 유용하지는 않고 신유술이 있을 때 가을이 왔을 때가 유용성이 더 좋고 그때 병화가 있으면 완성된 보석에 우리가 완성된 과일에 태양을 비추니 이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금일주가 가을인데 병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을 멋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저 사주가 화가 많은데 제가 아는 유기 많은 사람한테 내년에 뒤지지 않을까? 이 사주가 빌어먹을 뭘 좋아? 내년에 화가 오면 이게 오면 뭔지 이게 병화가 오면 화가 탱탱한 그대가 그러는데 선생님 그 유기만 여자 그래 했을 건데 가리키기만 해요. 가만히 그래갖고 그 길로만 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나보고 그래서 그래요? 화기가 오면 제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러고 말했어요. 화 오면 근데 뭐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관이 왕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관이 왕해져서 하러 가니까 쌤 하고 가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운에서 지장간이 천간으로 올라온 그 해 연운에 망하거나 흥하거나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예, 저는 자대운이에요. 갑자대운이에요. 갑자대운이면 사실은 이제 정리할 운은 맞긴 맞아요. 갑자운이니까 정리할 운인데, 그러면 자수가 혼으로 올라와야 되죠. 계수나 임수. 그러면 세운에 이제 내년을 잘 보내면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신, 신 이쪽으로 갈 확률도 높죠. 그렇게 따지면 오는데, 어쨌든 이것도 잘 참고하세요. 이제 대운에서 들어오는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들어오는 세운에 멸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멸, 졸. 다시 성경. 대운에서 흘러오는 지지에 지장간 운에 지장간이 천간으로 올라오는 세운에 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운이 임신이에요. 신금 아니에 임수가 천간으로 뜨면 조라는 그때 이제 힘들어질 때 이제 나이들 그치 들어올 때 그때쯤에 문제가 생기지. 그 육친의 문제로 고달프거나 졸한다.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졸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흥망성쇠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